안녕하세요. 3D 맥스맨입니다. 지금 이런 가구를 만들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예,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쪽이 대칭인 경우는 반쪽을 만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반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 뷰에서 봤을 때 렉탱글을 일단 그리고요. 현실 감각으로 그려주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저는 항상 저에게 배우는 학생분들에게는 항상 제가 말씀하기에는 드리는데 실제하고 비슷한 스케일로 그림을 그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연습을 스케일감을 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얘는 한 60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얘는 대충 한 300. 나중에 고치면 되니까 똑같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얼추 비슷한 스케일로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그리드는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집을 해야 되므로 오른쪽 마우스 에디트 테이블 스플라인을 하신 다음에요. E 누르시고 이쪽은 이제 필요 없으면 지웁니다. 그 다음에 이 렉탱글은 버텍스가 모두 베지어 형태이므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코너로 바꿉니다. 자, 밑에도 지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웁니다. 자, 그리고 스냅은 끄고요. 이제 옆으로 이렇게 벌리면 되겠죠? 자, 이쪽이 너무 지금 긴 것 같으니까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지금 더 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항상 한쪽을 만드시고 반쪽만 만드실 때는 맞춰보는 게 중요합니다. 안 맞춰보면 나중에 다 완성된 다음에 이상한 결과가 생기거든요. 이랬을 때는 시미트리로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2D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요. 그리고 이 축이 지금 보시면 여기에 있는 이 끝이 축을 기준으로 정하게 돼야 되는데 시미트리가 지금 축이 정확하게 안 들어가 있죠. 그럴 때는 하이어라키 탭에 가셔서 어펙 피벗 언리에 가셔서 지금 일단 시미트리는 잠깐 지우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인데요. 이 피벗을 3스냅을 걸고 피벗 포인트하고 이제 그리드는 끌게요. 피벗 포인트하고 버텍스를 하셔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딱 하시는 경우도 되고요. 자, 얼라인 명령으로 이쪽이 미니멈이죠. Alt A 얼라인 하셔서 찍으신 상태에서 자, 스크린 좌표니까 가로가 X죠. X 포인트에 피벗 포인트가 아까 미니멈이라고 했죠. 미니멈 이렇게 하시면 정확하게 미니멈 딱 붙죠. 이렇게 하시면 시미트리를 해도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반쪽을 해야 되니까요. 옆에서 보는 쪽을 해도 되고 앞에서 보는 쪽을 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드는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드려야 되는 거지. 고기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자, 얘로 아웃라인을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되겠죠. 지금 바깥쪽으로 해도 되고요. 그러면 지금 앞에 모양이 되는데 이제 저쪽이 앞에 모양이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요. 물론 그것도 해결할 수 있지만 자, 이거를 지금 이렇게 Y축을 찍고 이렇게 내리시면 되겠죠? 물론 이게 두께가 살짝 틀려지긴 하지만 그게 그렇게 크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고요. 자, 여기 이걸로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뭐가 되냐면요. 보십시오. 지금 제가 앞면을 보고 했는데요. 여기는 이제 시미트리를 해야 되니까 이제 지워야 되는 부분이고 지워도 되고 안 지워도 되고 그런데 지우는 게 낫습니다. 자, 익스트루드 모디파이어를 익스트루드 모디파이어를 줍니다. 모디파이어 가셔서 익스트루드를 주면 되는데요. 지금 당연히 두께가
600 정도만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여기죠. 이렇게 해서 시미트리를 하게 되면 제가 왜 프론트 모양으로 하면 안 되는데 왜 프론트 모양으로 해드렸냐면요. 모델링을 처음 할 때 어떻게 할지를 미리 예측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예측이 가능하니까 자, 일단 이거를 A테이블 폴리로 바꾼 상태에서 아까 했던 시미트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생겼죠? 이거는 이제 붙었기 때문에 캡을 씌우면 됩니다. 뭐 이거는 뭐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뭐 이제 붙었기 때문에 에디테이블 폴리를 해서 캡을 씌우면 되는데 이분이 왜 이게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냐면 자, 스냅은 끄고요.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보도는 두 개 선택하셔서 이제 캡을 씌우면 저는 이제 단축키로 하기 때문에 캡을 씌우면 이렇게 다 씌워졌죠. 근데 문제는 이분이 이걸 하고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지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죠? 여기는 감당이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폴리곤을 했더니 여기가 지금 감당이 안 되는구나, 이쪽을 했더니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반대로 이쪽에서 본 게 아니고 이쪽 판때기에서 본 걸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긴지 보자고요. 자, 똑같이 자, 이번에는 뭐 똑같은 게 아니니까 양쪽을 다 만들어야 되겠죠. 이번에는 양쪽을 다 만들고 대충 뭐 크기를 얼추 비슷하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좀 한 600 정도 하고 조금 뭐 한 350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400. 네. 자, 이렇게 해서 에디테이블 스플라인을 하시고요. 자, 똑같습니다. 1 버텍스 가셔서 이거는 코너를 바꾸셔야 되는 건 똑같고요. 자, 얘네들을 벌려야 되겠죠? 넌 유니폼 스케일로 하셔서 축을 이거 피벗 유즈 셀렉션 센터 하신 다음에 벌리셔야 되겠죠? 이쪽은 좀 줄여야 되겠고. 자, 이번에 이쪽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어느 쪽을 해야 되는지를 저는 이제 두 개를 다 보여드린 이유가 저는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연습을 통해서 왜 이쪽이 안 되고 저쪽이 되는가를 이제는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는 라운딩을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얘가 저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면서 라운딩이 돼야 되는 거죠. 이해가 가세요? 예. 그럼 얘가 보시면 익스트루드를 할게요. 이거 여기서부터가 지금 이상할 텐데 필렛을 주기 전에 이게 이제 각이 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각이 이렇게 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네. 그리고 얘가 미러로 돼서 그죠? 그러니까 양쪽이 다 라운딩이 지면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그런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뭐 필렛을 줬다고 칩시다. 자, 지금 그냥 이걸 익스트루드해서는 보시면 답이 안 나와요. 이걸 그냥 보시면 자, 뭐 두께를 이렇게 줬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가 저쪽으로 생겨서 이거를 뭐 있는 거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거를 뭐 얘도 마찬가지로 뭐 시미트를 줘도 되고 뭘 줘도 되는 상관이 없는데 자, 똑같은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축을 잡고요.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에디테이블 폴리를 해서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요. 자, 여기를 뭐 엣지를 해서 뭐 커넥트 여기는 하면 되겠죠. 커넥트를 해서 아이고, 엣지를 여기만 선택해야 되죠. 커넥트를 해서 뭐 위로 올려서 따로따로 해야 되겠네요. 이쪽은 여기 생기고 그러니까 자, 이쪽만 따로
자, 여기 해서 아니면 이거 양쪽에 따로따로 하는 거 귀찮으시면 뭐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 귀찮으시면 그냥 슬라이스 플레인 할까요? 슬라이스 플레인을 해도 되겠죠. 슬라이스 플레인이 여기 있네요. 자, 앵글 스냅 A 누르고 돌려서 자, 차근차근 제가 왜 저런 모양은 왜 안 되는지,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왜 안 되는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얘네 두 개를 뭐 브릿지로 했다고 칩시다. 연결되는 면을. 문제는 뭐예요? 한쪽이 라운딩이 있는 거는 지금 아까 처음에 가르쳐 드렸던 방법과 지금 두 번째 가르쳐 드렸던 방법 뭘 써도 되는 거죠. 브릿지 이렇게 하면. 그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분이 왜 어렵다고 느끼시냐면 여기도 라운딩 있고, 자 지금 완성했는데요. 여기도 라운딩 있고 여기도 라운딩이 있으니까 어렵다고 느끼는 거예요. 왜 어렵다고 느끼냐면 이분은 도형으로 모델링 하는 걸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실은 터보 스무스, 이 고수들은 이렇게 도형 방식의 모델링을 하지 않아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고수들은 무조건 박스 형태, 기본 지오메트리 형태로 해서 메쉬 스무스, 그러니까 넘스 방식이라고 하죠. NURMS, 넘스 방식으로 모델링 해야지 모든 것을 다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방법이든 다 접근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R 값이 여기저기 들어간 방법은 지금 제가 어느 방향으로 하든 일부러 해드린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하든 안 된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스무스가 들어간, 라운딩이 들어간, 필렛이 들어간 이런 경우는 넘스 모델링으로 해야 된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는 넘스 모델링 하는 거는 어디서 해도 상관이 없어요. 어디서 해도. 근데 여기를 보고 한번 뭐 이쪽을 보고 해도 상관없고 이쪽을 보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모양이 여기가 더 간결하니까 여기를 보고 한번 모델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는 도형이 아니고 바로 지오메트리예요. 저길 뭐 탑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냥 프론트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도형이 아니 라인을 그려서 나가는 방식이 아닌 도형의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라인을 그려도 뭐 상관없어요. 본인이 라인을 그려도 된다면. 자, 한쪽 방향으로는 똑같이 라인을 그리고 익스트루드를 해도 됩니다. 이제 거기서부터가 중요한 건데요. 자, 그러면 제가 박스로 완전히 처음부터 박스로 그려도 되고요. 아니면 라인으로 시작해서 박스로 해도 됩니다. 자, 실제 크기하고 비슷하게 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처음부터 지오메트리를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라인을 통해서 지오메트리로 스플라인을 통해서 지오메트리를 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 보여드리는 건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자, 강의를 할 땐 제가 되게 불편한 게 주로 단축키로만 저는 쓰는데 가르쳐 드릴 땐 단축키를 못 쓰니까 저도 답답해요. 메뉴가 어디인지 잘 모르거든요. 누르기도 귀찮고. 자, 그러면 얘가 그러니까 이렇게 라인으로 시작해서 맨 처음처럼 익스트루드 해서 뭐 세그먼트를 하는 방법이 있고 이걸 박스로 하는, 다 보여드려야 되나? 해볼게요 한번. 자, 처음부터 이것을 필렛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이 방법도 사실 그렇게 제가 쓰는 방법은 아니에요. 제가 쓰는 방법은 아니에요. 자, 3 누르고 아웃라인을 주겠죠?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거는 반만 모델링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사실은 반만 모델링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쪽은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뭐 모델링을 하는데 그렇게 크게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뭐 같이 해도 되는데, 양쪽이 대칭인 거는 반만 하는 게 원래는 법칙입니다. 훨씬 쉽고요. 자, 내렸습니다. 자, 익스트루드 모디파이어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넘스 모델링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예. 여기가 R값이 먹어야 되잖아요. 자, 어떻게 지금 왜 이게 그 라인으로 하는 방법이 하고 폴리곤으로 처음부터 하는 거하고 이제 전혀 다른데요. 이게 방향마다 약간 틀리지만 살짝 이게 더 어려운 방법이에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라인하고 이 방법,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라인하고 라인으로 만들어서 뭐 이러지? 도형으로 가는 거 있죠? 라인으로 만들어서 도형으로 가는 방법은 물론 써야 되는 경우는 쓰지만 평소의 경우는 전 처음부터 그냥 3D 오브젝트로 보통 합니다. 자, 칼각을 줘야 되므로. 근데 여기에 라운딩이 져야 되니까 간격을 넉넉하게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리고 플러스를 누르고요. 이쪽에는 한 개만 주면 되니까 위치를 이렇게 F4 눌러서 아까 준 거 있죠? 여기 라운딩만큼 이렇게 세그먼트를 주면 됩니다. 자, 저는 지금 아이고. 이 모델링 같은 경우는 제가 선호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여기는 커넥터 안 줄게요. 그냥 슬라이스 플레인 줄게요. 라인을 내서 이렇게 박스를 할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세 가지 방법을 제가 모두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순수 라인, 어떤 때는 순수 라인을 하는 게 좋고, 어떤 때는 라인과 3D 오브젝트를 같이 하는 게 좋고, 어떤 때는 순수하게 3D 오브젝트를 하는 게 좋고 그렇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순수하게 처음부터 3D 오브젝트를 하는 경우가 가장 쓸 일이 많아요. 그런 경우가. 자, 슬라이스 플레인을 해서 여기도 세그먼트 이렇게 넉넉하게 줘야죠. R 값이 크니까 이렇게 넉넉하게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슬라이스 누르면 되겠고요. 자, 됐죠? 원래는 반만 만들어도 되는데, 자, 이 상태에서 메시 스무스를 주게 되면요, 여기에 각을 유지하는 게 싹 없어져 버려요. 자, 메시 스무스 일단 줘볼게요. 메시 스무스를 주면 여기가 세그먼트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 J 눌러서 브라켓 없애고 그냥 줘볼게요. 지금 모양이 다 깨져 버리죠? 여기서부터 메시 스무스를 주면 모양이 다 깨진 이유가 뭐냐면 바로 끊어지는 오브젝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깜빡 잊고 실수를 했는데요. 요걸 안 했는데 메시 스무스를 줄 거기 때문에 이거를 스텝을 최고로 줄여야 됩니다. 제가 모르고 안 줄였어요. 여러분들은 이거 하실 때 반드시 줄이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줄이냐면 요거 줄인 건 보여드릴게요. 요거 하고 아까 제가 요거 있죠. 요거만 빨리 하고 저는 마칠게요. 자, 뭐 복습이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깜빡 잊고 저걸 안 줄였는데 반드시 줄이셔야 됩니다. 왜냐면 양이 너무 늘어나요. 안 줄이면 세그먼트 양이. 메시 스무스를 줄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돼 있죠. 얘를 필렛을 이렇게 줬잖아요. 그러면 이게 메시 스무스를 안 줄 거라면 상관없는데 이게 세그먼트가 너무 많아요. 이거는 메시 스무스를 줄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깜빡 잊고 안 없앴는데 메시 스무스를 줄 거기 때문에 이걸 스텝을 이렇게 줄여 주셔야 돼요. 이렇게 줄여 주셨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큰 실수를 제가 했어요. 세그먼트가 많이 늘어나요. 이렇게 해서 익스트루드 모디파이에서 이렇게 각이 이렇게 몇 개가 없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렇게요. 그러면 몇 개 안 되죠? 근데 저는 지금 너무 많죠? 그러면 이게 메시 스무스 줬을 때 엄청나게 늘어나요. 근데 제가 이걸 메시 스무스 준 걸 왜 보여드렸냐면 지금 다 깨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메시 스무스. 왜 메시 스무스를 주면 깨지냐면요. 바로 노는 버텍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미리 보여드린 거예요. 다 깨지죠. 노는 버텍스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안 깨지게 하려면 커넥트를 이어야 되는데요. 이거 너무 많으니까 진짜 귀찮다. 너무 많으니까요. 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만 해서 붙이는 식으로. 반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커넥트를 하나 주면 되겠죠. 커넥트를 하나 줘서 줬죠. 그러면 이쪽 면을 선택해서 반을 이렇게 날리면 되겠죠. 이렇게 지우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반만 작업을 해도 돼요. 우리에겐 시미트리가 있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이게 말씀드렸듯이 너무 많으니까 해야 될 작업도 많아졌어요. 바보처럼 Alt X에서 투명하게 만들고 버텍스 여러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바보같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지금 보시면 컨트롤 시프트 E가 커넥트예요. 두 개를 연결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E. 이런 내장 등급. 이거 한 두 번, 세 번만 원래 하면 됐었던 건데, 제가 스텝을 안 줄이는 바람에 엄청나게 많은 양을 해야 되네요. 제가 지금 타블렛을 쓰고 있어서 이게 지금 왼손으로 하고 있어서 좀 버벅대더라도 이렇게 됐죠? 자, 근데 어떤 모델링은 지금과 같이 쓰는 방법이 유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라인으로 하신 다음에 3D 오브젝트로 해서 메시스를 쓰시는 거. 그리고 어떤 모델링은 처음부터 그냥 라인으로 해도 되는 거. 지금 이 도형이 한쪽 면만 라운딩이 있었다면 제가 맨 처음에 가르쳐 드린 것처럼 그냥 도형으로 하는 게 가장 간단하고 빠르죠. 그 다음에 처음부터 3D 오브젝트로 올리는 거 좀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다 연결이 됐어요. 그러면 얘는 이제 깨지지 않습니다. 연결이 됐으니까요. 노는 버텍스가 없죠. 자, Alt X 눌러서 X입니다. X면 할 때. 자, 얘는 이제 메시스물 쓰셔도 깨지지 않습니다. 어때요? 깨지지 않죠? 바로 메시스무스 이렇게 노는 버텍스를 없애야 되는 게 원리인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도 지금 R이 생기죠. 여기가 평면이 딱, 여기는 보시면 딱 이렇게 평면이 빡 평면이죠. 네. 그런 건 어떻게 만드냐면 여러 가지 이것도 방법이 있는데요. 세그먼트를 두 개를 주든지 챔버를 주든지,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것도 얘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선택이 되죠. 그리고 여기도 더블 클릭,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여기도 더블 클릭. 여기도 더블 클릭해서 챔퍼를 주는 방법이 있고요. 챔퍼를. 그럼 여기가 평면을 유지를 해요. 자, 이거 제가 홀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거 이것도 이제 세그먼트의 흐름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 예,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커넥트로 세그먼트를 주는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좀 많이 쓰는 이 커넥트를 하는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는 왜 그러냐면, 밑에도 보면 엣지 흐름이, 예, 여기는 두 개가 있는데 여기가 두 개가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도 노는 버텍스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챔퍼를 줄 때 여기도 챔퍼를,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챔퍼를 주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여기를 챔퍼를 다 주게 되면, 좀 줘볼게요. 챔퍼를 주는 방법이 있고 이제 커넥트를 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는 왜 안 줬냐면 여기는 면을 지우고 저쪽이랑 이을 거기 때문에 안 줬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지금 여기에 라운딩은 해결이 됐는데 V 눌러서 라이트 뷰에서 보면, 네, 여기에 라운딩은 지금 밝아서 안 보이니까, 네, 해결이 안 된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여기 세그먼트가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걸 지금 제가 올려도, 보시면 올려도 여기에서 이미 세그먼트가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뭐 R값이 조금 경직돼 보이죠. 그러면 여기 엣지를 모두 선택하셔서 잘 보십시오.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부분은 무브로 올리시면 안 돼요. 무브로 올리면, 네, 삐뚤삐뚤해집니다. 무브로 올리는 게 아니고요. 바로 이렇게 세그먼트가 있는 경우에는 그거 보여드릴게요. 엣지 컨스트레인이라 그래서
여기 컨스트레인트에 보시면 엣지를 하게 되면 이 엣지에 구속이 돼서 이렇게 그 엣지로만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이렇게 더 올려주시고, 올렸죠? R값을 더 크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기서. 그리고 여기랑 여기도 전부 더블 클릭하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더블 클릭으로. 근데 이거는 지금 스케일로 이렇게 줄이면 네. R값이 커지는지 보자고요. 지금 근데 여기는 R값이 조정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여기 엣지 챔버 때문에 그래요. 여기 엣지 챔버. 여기 이 세그먼트 때문에 예,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모양을 유지하려고 폼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R값을 아무리 해도 안 되죠. 그래서 이 챔버 모양도 그래서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챔버를 할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그래서 지금 홀드를 한 건데요. 이렇게 여기에 면을 챔버를 하는 경우에는 예, 밑에 것까지 같이 해야지 면이 안 깨지는데 밑에 것까지 같이 하다 보면 여기 R값이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홀드를 해놨죠. 자, 그래서 저런 경우는 챔버를 해도 되는 경우는 챔버를 하면 되겠고요. 자, 이거는 미리 조금 더 올려놓겠습니다. 아까 좀 간격이 저거 하다는 걸 알았죠? 올려놓고 더블 클릭하고 컨트롤 더블 클릭. 이거는 맥스 최신 버전에서만 됩니다. 한 2012 이상에서는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R값을 좀 크니까 네. 이 정도로 해놔야지 R값이 좀 크게 먹을 것 같거든요. 네, 됐죠? 자, 그러면 밑에가 판이 편편해도 되는 경우에는 예, 엣지 챔버를 써도 됐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 엣지 챔버를 쓰면 안 된다는 게 답이 나왔죠? 얘도 저쪽이랑 똑같으니까 얘도 사실은 귀찮으면 반만 해도 되겠네요. 그죠? 예. 그러면 이번에는 커넥트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걸 같이 하면 안 되는군요. 좋습니다. 커넥트를 여기 하고 여기 하고 같이 하면 안 되네요. 링 하셔서 커넥트. 자, 여기 한 개를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하고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보죠. 두 개를 추가해도 되지만 뭐 노는 복텍스가 있으니까. 자, 어떻습니까? 이쪽에 비해서 세그먼트 하나가 있으니까 각이 조금 더 살죠? 근데 어느 쪽으로 얘를 비끼냐에 따라서 틀려요. 자, 세그먼트가 있기 때문에 모양을 더 유지하려고 하는 거고요. 한 개는 별로 그렇게 티가 안 나니까 자,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복텍스까지 완전히 지워지고요. 자, 링 한 다음에 이번에는 두 개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한 개만 넣어도 되는데 네, 한 개만 넣어도 원래는 되거든요. 자,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챔버를 해야 되는 게 있고 커넥트를 해야 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칼각이 나오죠. 그죠? 예. 3개 정도 줘도 돼요. 그죠? 이쪽은 차이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예. 그죠? 예. 칼각이 나옵니다. 이러면 이제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 축이 아까 예. 그래서 어떤 때 챔버를 해야 되는지 어떤 때 챔버를 하면 안 되고 커넥트를 해야 되는지를 지금 보여드린 거고요. 지금 이런 경우에는 커넥트를 해야 되겠죠? 자, 시미트리 하면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R값이 들어간 게 너무나 예, 모델링이 의외로 복잡하지요. 조금만 더 들어가도 많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온 게, 자, 이제 완성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사실은 그 파워업스예요. 파워업스라는 툴이 뭐 라이노에서도 마찬가지고 맥스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를 이렇게 폴리곤 모델링, 넙스 모델링이 꼭 어디에 강력하다, 뭐 폴리곤 모델링이 더 강력하다, 이런 절대적인 비교가 아니고, 어떤 모델링은 넙스가 훨씬 강력하고 어떤 모델링은 폴리곤이 훨씬 더 강력해요. 근데 사실은 이런 모델링은 넙스가 훨씬 더 빠릅니다. 모델링을 했을 때 그냥 그 반만 이렇게 필렛이 많이 들어가고 엣지가 많이 들어가고, 이런 거는 훨씬 넙스가 빠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넙스를 반드시, 파워 넙스도 좋고, 이렇게 간단한 건 맥스 자체 넙스도 되거든요. 그래서 파워 넙스나 이런 거를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 모델링은 절대 도형으로 시작해서 라인으로, 스플라인으로 시작해서 하는 거는 도저히 할 수가 없고요. 3D 오브젝트나 2D 오브젝트로 해서 3D 오브젝트로 올라가서 넘스 모델링 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이런 모델링은 저 같으면, 강의가 너무 길어져서 여기까지만 할 건데, 저 같으면 이런 모델링은 저는 처음부터 3D로 합니다. 3D로 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간이 제일 적게 걸릴 거예요, 아마 3D로 하는 게. 지금 시간이 오래 걸려서 더는 못 보여드리고, 자, 이런 식으로 3D로 만들어서 하는 그 방법만 대충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끼고요. 이것도 역시 반만 만들면 되겠죠. 이 3D로 하는 게 가장 간단해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이거는 길이를 다 만들고 그냥, 그래서 이제 3D 도형으로 고수들은 가장 많이 씁니다. 유튜브에서 익스트루드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면을 지우고 그냥 시프트, 저는 이제 면을 지우는 방식을 하라고 하거든요. 익스트루드 로테이트, 익스트루드 로테이트가 너무 귀찮으니까 면을 지우면 이게 보더로 됩니다. 보더나 엣지는 익스트루드가 돼요. 시프트 익스트루드가.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서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무브를 하게 되면 이렇게 면이 생성이 되거든요. 이게 가장 간단한 방식이에요. 가장 빠르고. 근데 왜 세 개의 방식이, 그러면 처음부터 이걸로 하지 왜 선생님 세 개의 방식으로 하느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델링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외우는 게 아니거든요. 맥스는 수학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어떤 게 더 강력하고 어떤 경우에는 어떤 게 더 강력하고, 이래서 세 개를 모두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델링 같은 경우, 그러니까 모델링 많이 하다 보면 어떤 게 더 강력하다는 게 감이 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최소한의 버텍스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메시 스무스를 줄 거면. 네. 이게 가장 빨라요. 이 방식이. 역시 3 보도록 가서 Shift Extrude 이렇게 해서 반만 모델링 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끝난 거예요. 아까보다 훨씬 빠르죠. 지금, 그러니까 아까는 왜 그러면 이렇게 빠른데 세 개를 다 보여주냐? 항상 말씀드렸듯이 원리를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얘는 이제 끝난 거예요, 벌써. 어떻게 모델링 할지, 이게 저처럼 모델링을 이제 많이 하시면 감이 오는 거죠. 이렇게 하고. 완전히 빠르죠, 속도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모델링 많이 하시면,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게 감이 딱 옵니다. 지금요. 얘는 벌써 끝났잖아요. 뭐 할 게 없죠. 벌써 끝났어요, 얘는. 그죠? 그러면 이제 얘는 메시 스무스 주고, 엣지 이렇게 해서 얼마나 빠릅니까? 그래서 얘는 두 개 주고, 아이고, 어디가 잘못 선택되어 있나 보네. 왜 이러지? 잘못 선택될 게 없는데. 네, 이렇게 두 개 주고요. 끝났죠?
진짜 모델링을 막 되게 복잡하게 처음 방식하고 두 번째 방식은 막 몇십 분 이상 걸릴 것 같으니 얘는 한 1분 만에 끝났죠. 제가 지금 말하면서 해서 그렇지 그냥 이게 머릿속에 딱 그려져요. 저절로 하다 보면 끝난 거예요. 이게 끝났죠. 너무 허무한가? 예, 끝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얘를 뭐 조정을 해줄 건 조정을 해주시고요. 보면서 아싸리 뭐 이거 하나 더 세그먼트 없애도 돼요. 없애려면 뭐 두 개까지 필요 없다 싶으면 더 부드럽거든요. 아예 한 개밖에 없으면 그러면 이 세그먼트도 아까 지우는 방법 알려드렸죠? 예, 컨트롤 백스페이스. 자, 요거 하고 이렇게 선택해서 얘는 필요 없겠다면 컨트롤 백스페이스. 필요 없어요. 그러면 보시고 이걸로 R 값을 정해주면 되죠. 없으면 없을수록 훨씬 부드러워요. 조정하기도 편하고요. 얼마나 편합니까? 그죠? 여기도 일자로 지금 안 돼 있으니까 일자로 바꿔야 되겠죠? 일자로 되어 있나요? 뭐 이건 크게 상관없어요. 붙이면 되니까. 네. 그래서 아까처럼 예, 시미트리 하시고 저거 하시면 되는 거예요. 시미트리로 축이 그죠?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메쉬 스무스 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델링을 하는 게 어느 정도 이제 메쉬 스무스 모델링에 이력이 붙으면 이제 간단하게 이런 거는 모델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넙스로 하면 더 빨리 해요. 더 간단하고. 이렇게 모델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나요?